이미디엇 리워드, 즉각적인 보상과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에 디스카운트를 한 그 두 개를 더한 거에 기대값을 가지고 현재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이스티메이트 하는 게 바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방학이 어느덧 이제 예. 좀 끝나가는 시점이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예. 좀 그래서 아쉽습니다. 교수님은 또 오늘 강의 준비 때문에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는데. 약간, 네, 오늘 강의 준비도 사실 지난주에 다 마쳤어야 되는데, 이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주어지니까 또 더 만들고 하다가, 내용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예, 방학습은. 내용이 좀 방대하고, 제가 그리고 교수님 혹시 지금 아침인데 네. 뭐 드셨나요? 아침에 애들 먹는 그냥 아. 그 음식 잠깐 뺏어 먹고 왔습니다. 제가 깜짝 아. 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 뭐죠 이게 교수님? 쌀쌀. 오늘 강화학습을 중요한 부분이 저희 쌀쌀 예전에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하다가 쌀쌀을 좀 챙겨가서 일단 먹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챙겨왔습니다. 저도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항상 이노베이티브한 생각을 하시는. 제 아내가 뭐 사오는 김에 저 이거 나초 있으면 하나 사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게 딱 한번 보여드리죠. 네 보여드린 뭐 PPL 받은 거 없고 나초 쌀사 소스입니다. 저희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쌀사가 뭔지 왜 중요한지. 예, 쌀사가 뭔지 이제 배우시면 이렇게 또 최초 먹방을 또 저희가. 요새 대세는 계속 먹방인 것 같아요. 요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성시경이 먹을 텐데 뭐 이런 거. 그죠, 맞아요. 뭐 그냥 잘 나갑니다. 쌀사가 맛있네요. 저희가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서 저희도 먹방을 좀. 근데 저희 이제 200명이 넘었는데 200명 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제 봤는데 1000명 넘는데 한 1년이 좀 넘게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늘기 시작하면 확 늘린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니까 지난 영상들 보니까 이 유입을 견인하는 그 영상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교수님이 되게 걱정하셨던 그런 프레딕티브 코딩 같은 좀 수식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이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좀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유입을 해서 오늘 사실 내용도 좀 수식이 굉장히 좀 많고 한데 잠깐 보시면은 그 TD 템포럴 디퍼런스죠. 그다음에 Q러닝 저희 뭐 뉴로사이언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너무 중요한. 이게 사실 개념을 완벽하게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파헤치는 좀 어렵긴 하지만 시청자 유입에 중요한 또 영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기대되고요, 교수님. 근데 TD랑 Q러닝까지 가려고 보니까 이 중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 뭐 벨만 이퀘이션,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몬테칼로, 온오프 팔러시, 그 다음에 뭐 쌀사까지 저희 오늘 사실 오늘 저의 질문 욕구를 조금 이렇게 잠재우면서,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뭐 질문도 많이 해주시죠. 컴팩트하게. 그럼 쌀사는 잠깐 치워놓고 수업을 하고 또 오늘 또 특별히 교수님께서 여기 안 보이시지만 와콤 타블렛까지 준비하시고 수식을 제대로 오늘 가르쳐 주신다고. 네. 여기 그래서 오늘 저도 진짜 마음 먹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한번 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파헤쳐 보시죠. 넘어야 될 산이 조금 몇 개 있습니다.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라면. 그러면 지난 시간 요약부터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이 지난 시간에 저희 스테이트과 액션을 매핑하는 거고 맥시마이즈를 하는데 뭘 맥시마이즈 하냐면 이제 큐뮬러티브 리워드 시그널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 강화학습의 굉장히 고유한 피처가 두 가지라고 제가 요약을 드렸었는데, 하나가 트라이얼 앤 에러 설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딜레이드 리워드. 그래서 요 두 가지, 트라이얼 에러로 이제 러닝을 하면서, 이 큐뮬러티브 리워드 시그널을 맥시마이즈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얻는 리워드를 어떻게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하냐,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앤드루 바르토는 메모이즈드 컨텍스추얼 서치라고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맥락을 가지고 있는 어떤 탐색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를 다 가르쳐주지 않고 에이전트에게 무엇을 푸는지만 딱 알려주면은 어떻게 푸는지는 자기가 알아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컨트롤과 애니멀 러닝의 디센던트로서 이제 이런 어떤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융합하고 있는, 통합하고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조금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데이비 실버의 내용을 조금 많이 가지고 왔어요. 제가 먼저 한 번만 요 데이비 실버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서튼 앤 바르토의 텍스트북이 있다면 유튜브와 이제 강의록은 이 데이비 실버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 링크에 가보시면은 그 비디오 렉처로 가보시면 여기 이제 10개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진짜 여러 번 돌려보고 오늘 내용이 2강부터 5강까지를 커버할 텐데 진짜 강의를 잘 했고 또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래서 여러 번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고 보다가 또 1강을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다가오고 하여튼 정말 이 영상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 PPT도 다 있고 하니까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데이비 실버의 슬라이드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제가 최대한 그 서튼 바르토의 텍스트북과 이 강의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노테이션도 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튼 앤 바르토가 쓴 노테이션과 데이비 실버가 쓴 노테이션이 조금 다른데 그것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도 이제 데이비 실버의 1강에 있는 슬라이드인데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또 배울 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보니까 이 필드의 페이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섞어서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확실히 reinforcement learning 리터러처에서는 러닝과 플래닝을 조금 나눠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wo fundamental problems in sequential decision making이라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decision making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러닝과 플래닝이 둘 다 중요한데 두 개가 약간은 다릅니다. 러닝은 environment가 처음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 environment와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경험을 하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제 팔러시를 계속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정책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정책을 계속 임프루브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러닝인 거고요. 플래닝은 모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도 있는데 모델 베이스드 RL은 이제 모델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인바이러먼트를 계속 피겨 아웃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플래닝이라고 딱 말하면 이 인바이러먼트의 모델을 이미 알고 있고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컴퓨테이션을 머릿속에서 해가지고 어떤 여기 보시면 익스터널 인터랙션이 없이 컴퓨테이션을 해서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책을 improve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deliberation, reasoning, introspection, pondering, thought, search 이런 이제 굉장히 인지적인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행동하지 않고 예전에 저희 그런 예를 들었었는데 원숭이가 뭐 막 이렇게 figure out 하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 예전에 이제 인지과학에서 그런 예들을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플래닝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이제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가 이제 요 위에 게 저희가 오늘 배울 이제 몬테카를로 업데이트나 템포럴 디퍼런스 같은 거는 굉장히 이 모델 프리적인 모델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RL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고요. 플래닝은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 굉장히 그 대표적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 모델을 완전히 아는 과정에서 이제 최적의 팔러시를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꼭 러닝의 요소가 아주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베이스드라고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플래닝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닝과 플래닝을 조금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게 꼭 또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드 이렇게 딱 나눠서 볼 수 있다기보다는 러닝은 하여튼 이 환경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환경을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배워가야 되는 그런 거가 이제 러닝의 요소가 되고요. 러닝이 없이도 플래닝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러닝과 플래닝을 두 개가 좀 다른 개념으로 쓰인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이 몬테카를로 템포럴 디퍼런스로 가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팔러시를 이제 임프루브 하는지까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교과서에서도 먼저 다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최적화 문제를 푸느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거를 옮기는 그런 작업이 있고 그 후에 다시 모델 베이스드로 다시 옮겨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하면 이 모델 프리가 근간에 있는 모델 베이스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 모델 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그 모델 베이스드는 정말 더 경이롭고요. 근데 그 경이롭 이미 거기 가기도 전에 너무 놀랄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 오늘 끝날 때 제가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너무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준비한 거 아니고 제가 이거 보다가 데이비 실버가 이런 말을 중간에 하는데 이게 모델 프리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힘이다. The power of model free reinforcement learning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제가 비트를 하나 간단하게 끄적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홍 교수님께서 이거 다 해주셨잖아요. 이 지난 인공지능의 역사 일부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여기 state, return, value 이런 이제 수식들 다 보여주셨었는데 요거를 오늘은 좀 자세히 좀 더 너무 좋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까보는 그래서 다시 이런 걸 봤을 때 요게 근데 이게 노테이션이 아마 리터러처마다 아니면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을 어디 거를 가져오냐가 되게 좀 핵심이었는데 저는 하여튼 교과서를 중심으로 데이비 실버 거를 조금씩 가져오는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만 이퀘이션도 이미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 여기 보시면은 큐러닝과 쌀사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쌀사를 먹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큐러닝과 쌀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부터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워크인 것 같은데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들을 처음 이제 도입해서 설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강화학습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뭘 가져올까 하다가 아마 다음번 강의 때 또 다루게 될 이 밥비닉의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에이전트가 있고 이 인바이런먼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강화학습 문제에 대한 어떤 형식화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잖아요. 이 세상은 옵저베이션을 에이전트에게 던져주고 그와 동시에 이제 리워드를 주고 에이전트는 액션을 통해서 인바이런먼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클로즈드 룹, 이제 엔바이런먼트와 에이전트 간의 인터랙션을 이렇게 모사를 하는데 요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풀 수 있고 뭐 연속적인 어떤 인터랙션으로 풀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걸 형식화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거고요.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로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꼭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은 너무 이 과정이 에이전트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이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 전체가 사실 진짜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단순화해서 수학적으로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여튼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스테이트를 정의하고 리워드를 정의하고 액션을 정의하고 해서 이거를 마크업 프로블럼으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로 만들고 나면 이 교과서에서 만든 이 수학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쉽게 모든 것들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막 형식화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일단 강화학습 연구자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연구자든 최적화 문제를 푸는 모든 연구자들은 대부분 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교과서에서 이런 말이 3장에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finite MDPs which we try to solve in the rest of the book. 그래서 이 책 전체가 그냥 MDP에 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MDP를 표현하는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고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이 이제 MDP 프레임워크를 정의하는 가장 간단한 이제 그림이고요. 이걸 설명하는 글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뭐 the agent and environment interact at each of a sequence of discrete time step 해서 T가 이제 타임 스텝이 일단 있고요. 그 각각의 타임 스텝에서 각각의 시간에서 물론 시간은 연속적이죠. 이거를 그 디스크리트한 타임 스텝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미 형식화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이 형식화를 하는 게 이제 정신건강에 좋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다 이제 연속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좀 더 철학적인 문제까지 그렇죠. 디스크리트한 게 더 자연스럽다는 그런 것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뭐 양자화까지 퀀텀까지 가면은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까지 저는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디스크리트한 타임 스텝으로 만들고 그거를 에이전트가 이제 어떤 environment state의 representation을 받는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요 표에서 이 위에 있는 표에서 지금 요 지점이 바로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시작점이 돼서 environment가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옵저베이션을 준 다음에 이 에이전트는 액션을 셀렉션을 합니다. 그래서 액션 AT라는 거를 지금 다 T예요. 그래서 S가 같고 T가 같고 그 다음에 이 T의 결과로 지금 보시면 RT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s a consequence of its action, the agent receives a numerical reward 해서 리워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find itself in a new state. 그러니까 새로운 스테이트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RT 플러스 1과 ST 플러스 1은 그냥 동시에 주어지는 이 두 개가 서로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액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트래젝토리를 만들면 이렇게 SA, R, SA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이제 쌀사의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인데 이제 이게 쌀쌀하고 하면 또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하여튼 요 S가 있고 거기에서 액션을 취하면 그 다음에 R1과 S1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했으면 했던 거는 여기 표현인데, 요 some representation of environment라는 표현. 그래서 에이전트가 environment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some representation이면 되는데, 요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observation. 여기 이 다이어그램에서 서튼 앤 바르톤은 observation이란 말을 많이 쓰진 않았는데, 데이비 실버 슬라이드를 봐도 이제 observation이란 말이 나오고, 이 바비닉도 observ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environment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어떤 representation, dimensionality가 차원이 축소된 좀 low dimensional한 어떤 그런 representation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RT 플러스 1과 ST 플러스 1이 이렇게 뭔가 동시에 나오는 뭐가 먼저 나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요 주석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We use RT plus 1 instead of RT. 왜 이게 뭐가 먼저냐 할 때 RT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예전에 그 홍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R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RT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RT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because it emphasized that the next reward and next state.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S와 액션이 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jointly determined. 여기 jointly determined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물론 이렇게 intertwined 돼 있겠죠? 근데 그 관계가 그렇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S와 ST와 AT가 주어지면 바로 ST 플러스 1과 RT 플러스 1이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여기 있다고 보시면은 probability term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요 jointly determined 돼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교과서에서 제가 요 수식 번호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실 때 뭔가 이게 교과서에서 나왔구나 뭐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 이 MDP를 가장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SAR 그 다음에 SAR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떤 형태고요. 이거를 이제 probability로 이제 나타내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A, 요 소문자는 어떤 특정 스테이트과 액션을 말하고요. S 프라임은 보통 다음 그 ST 플러스 1을 이제 표현할 때 하게 되고, R도 그 S와 A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RT 플러스 1인데, 여기서는 지금 ST 마이너스 1이 돼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T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게 이제 교과서에서 주어진 수식 3.2에서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게 MDP 프로블럼은 이따가 MDP뿐만 아니라 마크업 프로세스랑 마크업 리워드 프로세스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 MDP는 요 네 가지 튜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게 ST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R, T 플러스 1, 아까 그 대문자로 돼 있는, 그 다음에 ST, AT. 이렇게 네 개의 짝이 있으면 그 MDP의 한 루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probability는 MDP의 다이나믹을 정의한다고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 probability가 MDP의 모든 다이나믹을 정의하고, 이 다이나믹 펑션 P는 요 네 개의 아규먼트를 갖는 결정론적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MDP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SA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ST-1, AT-1이죠. 그러니까 뭐 현재라고 하면 현재고, 하나 전 스텝이라고 하면 하나 전 스텝인데, 그러니까 요게 T고 요게 T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요게 T-1, 요게 T가 될 수도 있는데, 요게 다 시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SA에 의해서 S 프라임 R이 이걸 모든 그 확률을 더하면 1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마코브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는 S와 A에 의해서 바로 다음 스텝에 S 프라임과 R이 결정되는데, 이게 다 이제 랜덤 베리어블로 S도 그렇고 R도 다 주어지는데,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뭐 1이 안 되면 요거에 뭐 다른 요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전 스텝의 S와 A로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바로 이게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갖는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이제 있으면 이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크업 프로세스, 리워드 프로세스,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데이빗 실버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마크업 프로세스입니다. 마크업 프로세스는 S에서 S로 가는, 여기 보시면은 ST는 S에서 S-로 가는 게, 요 프로버빌리티가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probability S 프라임 다시 S를 요 S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되면, 요게 이제 바로 마코브 체인이고 마코브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소밖에 없는데, S와 P의 이제 튜플로 모든 게, S는 이제 스테이트고 P는 probability 해서 요걸로 모든 게 이제 마코브 프로세스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코브 리워드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마코브 리워드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R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는 스테이트가 되고, 아까 똑같이 P는 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빗 실버는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P, S, S 다시. 여기 이제 S에서 S 다시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R이 또 주어져야 되는데, R은 S에서 RT 플러스 1으로 이제 가는, 요거는 이제 probability가 아니고 expectation.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스칼라 밸류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RT 플러스 1으로 가는 기대값이 바로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게 이제 리워드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는데, 디스카운트 팩터까지 4개가 있으면 이 마크업 리워드 프로세스가 정의되게 됩니다. 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뭐예요? 0에서부터 1 사이로 이제 있는 건데, 요것도 조금 이따가 또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왜냐면 리워드는 시간 스텝에 따라서 계속 줄어드는 거를 임플멘트를 하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SP, 여기서는 SP, R 하고 감마,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더 추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요 A는 액션의 파이나이트 셋이 되고요. 요 A가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이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에 들어가게 돼서 S, A를 기분해서 요거에 이제 컨디셔널 on 해서 바로 다음에 스테이트가 정의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probability matrix고, 그 다음에 리워드를 정의할 때도 액션이 조건으로 들어가서 리워드가 정의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expectation이라고 했고요. R이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이제 갖게 되는, 어떤 분포를 갖게 되지만 이거는 probability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1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어서 이렇게 요 S, A, P,
R, 감마.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S는 스테이트의 셋, A는 액션의 세트가 있고요. P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인데 P, S 프라임 기분 S, A가 되고요. 요 R은 리워드 펑션이 되는데 R은 expectation, R 기분 S,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감마는 나중에 타임 스텝에 따라서 R이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건데 요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S, A, 컨디셔널 on 해서 S-R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다 합치면 요건 probability니까 요 다이나믹 펑션은 1이 된다. 요게 이제 요 state transition probability와 거의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요 전까지 지금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는 데이비 실버가 가져왔는데 여기 다시 교과서로 와서 교과서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tate transition probability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런 probability of S prime given SA가 되고 요거는 요렇게 R에 대해서 모든 거를 이제 합하게 되면은 이제 요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보상에 대한 기대값인데 이것도 뭐 다 데이비 실버에 나왔던 리워드 펑션이었죠. 요게 리워드 펑션.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대값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probability의 기대값은 x, probability x의 합으로 나타내거나 적분으로 나타내잖아요. 요게 이제 기대값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요 x가 r이 되는 거고요. 요게 r에 대한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R에 대한 기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복잡한 수식이 하나 더 3.6에 나오는데 요거는 SA, S 프라임이 되는데 요것도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요 식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P, X, Y는 P, X 기분 Y에 P, Y 요렇게 이제 팩토라이즈를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뭐 아니면 요거는 이제 P, Y 기분 X에 PX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는 건 뭐냐면 P S 프라임 다시 R은 P R 기분 S 다시 곱하기 P S 요 밑에다 쓸게요. P S 프라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걸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 R 기분 S 프라임은 P S 프라임 R 그 다음에 그거를 P S 프라임으로 나눈 요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뒤에 거는 다 그냥 붙일 수가 있거든요. 요 뒤에는 원래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붙은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P of R 기분 S 프라임 S A가 요 오른쪽 게 이제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R을 곱해서 더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상에 대한 기대값인데 오른쪽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 수식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수식이 가끔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개념이 기대되는 이득인데, 기대되는 이득은 보통 G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개인 혹은 뭐 그걸 모르겠어요. 뭘로 표현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G를 표현을 했고요. G는 R를 쭉 이렇게 쭉 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스테이트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RT 플러스 1인데, 거기에서 계속 나가서 RT 플러스 2, RT 플러스 3 쭉 가는데, 요 보상의 총합인데 여기에다가 끝이 있는 경우 뒤로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이제 여기다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리턴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감마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수식 그 예전에 홍 교수님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감마 K 승 감마 투 더 K가 되고 그 다음에 R T 플러스 K 플러스 1 요 왼쪽에 있는 걸 지금 그냥 요약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학적으로 미분과 뭐 등등 해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간과 동물에서도 실제로 시간이 지나는 보상, 미래에 대한 보상이 현재에 대한 보상에 비해서 디스카운트가 되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제 플로저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감마가 0이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현재의 보상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R이 1이면은 미래 보상을 더 많이 고려하는, 똑같이 고려하는 그렇게 이제 되게 돼서 요 사이값을 갖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인간과 동물에서도 굉장히 플로저블한 그런 요소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형식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컬시브 폼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강화학습의 리컬시브 폼을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수식의 정리가 많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GT가 RT 플러스 1, 감마 RT 플러스 2 이렇게 쭉 표현한다고 되는데 이 감마에서
요 뒤에 거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감마로 이렇게 빼서 그렇게 되면은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T 플러스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커시브 폼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GT를 GT 플러스 1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러니까 T와 T 플러스 1과의 관계로만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리커시브 폼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아니, 오늘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사실 이 수학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지 사실 더 완벽하게 알 것 같고, 근데 GST는 다 알아들은 것 같고요. 그냥 보면서 느낀 게 형식화의 아트는 네. 끝도 맞습니다. 없다. 네. 그리고 이 강화학습은 정말 parsimonious 모델,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퍼셉션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이거는 인바디드 코그니션이나 인액티브드처럼 뭔가 내가 행동을 하는 그 튜플이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강화학습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인터랙션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사실 복잡한 일인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parsimonious하게 필요한 베리어블들만 모아놓고 형식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복잡한 것도 사실 쪼개서 보면은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체인 프로버빌리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좀 느껴져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벨만 이쿠에이션을 좀 살펴볼 준비가 되고 있는데, 벌써 몇 개 안 봤지만 중요한 수식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다이나믹을 정의하는 프로버빌리티 펑션, 그 다음에 이 G를 리턴이죠. 이 리턴을 정의하는 이런 수식인데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팔러시가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개념인데, 이 정책은 스테이트에서 이 각각의 가능한 액션을 매핑하는 그런 프로버빌리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팔러시 파이라고 하는, 보통 팔러시는 파이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 타임 t에서 파이를 따르면,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given s죠. 요게 이제 probability인데 이제 파이로 특별히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 a given s는 이제 state s에서 a라는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러시는 파이 of a given s다. 그래서 s에 대해서 a가 이제 매핑이 되는 그런 함수를 말하고요. 그런 probability 함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state value 펑션과 이 뒤에 보면 action value 펑션이 나오는데요. state value 펑션은 현재 state에서부터 기대되는 expected return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return이 GT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expected return이 되는데, 뭐에 대해서 현재 S라는 state에서, 내가 주어진 어떤 S에서 기대되는 모든 리턴들을 다 합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값인 거죠. 그래서 GT를 요 위에 있는 요 3.8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그냥 S만 가지고 있으면 기대값을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파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어떤 팔러시 파이에 대해서 기대되는 리턴을 state value function for policy 파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파이를 밑에 미첨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액션도 마찬가지인데, 액션 밸류 펑션은 현재 state에서 어떤 특정 액션을 했을 때, A라는 특정 액션을 했을 때 그때로부터 기대되는 expected return을 말하고요. 그래서 위에 비해서 이 state value 펑션에 비해서 A가 그냥 컨디션 항에 이제 추가되는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한 끗 차이인데, 그러니까 현재 S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S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보통 S는 이렇게 오픈 서클로 만들고요. 액션은 이렇게 클로즈드 서클로 보통 만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 S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A를 하든지 여기부터 또 이제 스테이트가 정의되고 또 여러 이제 액션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S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모든 이제 트래젝토리를 다 거쳐서 얻을 수 있는 리턴들의 기대값을 말하는 게 바로 이 state value 펑션이고, 여기서 하나의 요 S와 특정 A로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한 스텝 딱 더한 거죠. 원래 S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액션이 있는데, 한 가지 액션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그 모든 리턴들의 expectation 값을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요 3.12에서 3.9와 비슷하게 이렇게 리컬시브 폼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3.9, 요 3.9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 리컬시브 폼으로 하는 게 이제 벨만 이쿠에이션의 뭐 핵심인데, 이렇게 된 다음에
그래서 갑자기 조금 복잡해지는데 요 expected R이랑 요 expected 요 G 요 두 가지 텀에 대해서 expectation 값을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요 오른쪽 게 이제 expectation gain이고요. expected gain 현재 state value 펑션을 요거는 뭐예요? 다음 지금 value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요 오른쪽 감마 오른쪽에 있는 게 보시면은 지금 요 위에 있는 거 여기에 비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t가 t 플러스 1으로 그냥 단순히 바뀌었는데 왜냐면 g t 플러스 1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게 밸류 펑션이 되는데 s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요 오른쪽에 들어가고 이 왼쪽에 현재 immediate reward가 들어오는 거죠. 요게 RT 플러스 오니까 immediate reward 더하기 discounted 된 next state에 대한 state value 펑션을 합한 걸로 현재 state value 펑션을 표현하는 게 바로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이 왼쪽에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냐? 이 덕지덕지 왜 이렇게 붙어 있냐? 라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현재 S에서부터 A까지 그 다음 S 프라임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들을 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S에서부터 A를 선택했고 이 SA로부터 S 프라임 R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까지 곱해주면 그래서 요게 팔러시가 되고 요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되는데 요거를 다 곱해주면 바로 현재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나는 immediate reward와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state value 펑션을 더한 걸로 현재 state value 펑션을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게 바로 state value 펑션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이 되고요. 요거를 특별히 벨만 expectation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왜 expectation equation이라고 하냐면 요게 이제 요거를 요 수식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백업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데 여기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 현재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는 이렇게 열린 원으로 그린다고 했고 액션은 이렇게 닫힌 원으로 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에서 가능한 액션들이 지금 요 그림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또 액션에서 가능한 다음 스테이트가 두 가지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S 프라임이 있고요. S가 있는데 S 프라임의 밸류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고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이 있는데 지금 요 파이는 S에서 액션을 구하는 거고 요 P는 그 S와 A에서 다음 S 프라임으로 가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블 지금 제가 요거는 여기에 색깔을 제가 칠했고요. 요 P는 여기에다가 제가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되고 백업 다이어그램 뒤에서부터 바로 전으로 가는 그러니까 T 플러스 1에서 T로 가는 게 벨만 이퀘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데 S 프라임에서 A로 가는 게 바로 요 프로버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S로 가는 게 바로 요 프로버빌리티가 돼서 요거를 백으로 다 더해줘서 이걸 기대값으로 만들게 되면 요 오른쪽에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immediate reward와 이 value 펑션에 대한 요거는 이제 다음 스텝에서의 어떤 expected gain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감마 요 디스카운트를 해서 요거에 대한 기대값이 요거를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요 프로버빌리티를 다 고려해가지고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x, p, x의 요 합이 기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게 x가 되고 요거에 대한 여기서 근데 요 오른쪽 거는 요거 자체가 이제 기대값이기 때문에 요 r에 대한 기대값을 요 왼쪽에서 다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 기대값, immediate reward, 즉각적인 보상과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에 디스카운트를 한 그 두 개를 더한 거에 기대값을 가지고 현재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이스티메이트 하는 게 바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약하자면 현재 스테이트 밸류는 넥스트 스테이트의 디스카운티드 된 밸류와 리워드의 합을 프로버빌리티로 웨이티드 썸, 요게 기대값이죠. 그래서 웨이티드 썸을 한 게 요 왼쪽 게 이제 그러니까 다 이게 요 왼쪽 게 다 웨이티드 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 룰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백업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 룰로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쓰냐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바로 다음 스테이트를 이렇게 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다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즉각적인 리워드는 이만큼 받고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가능한 다음 액션과 스테이트를 쭉 본 다음에 그거를 다 이렇게 에버리지를 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죠. 해서 기대값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 지금 내 스테이트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벨만 이퀘이션이다. 백업이란 단어 네. 조금 더 자세히 네.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하신 내가 이 상황에서 A를 하면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을 다 고려했을 때 총합의 리턴을 생각해서 밸류 펑션을 계산. 굉장히 저한테는 그 말의 그게 되게 모델 베이스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네.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플래닝 하는 것처럼 네, 네, 들리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나요? 네. 그럼 지금 이 벨맨 이퀘이션은 모델 베이스드. 그러니까 왜냐면 벨만 이퀘이션이 만들어진 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맥락에서 리처드 벨만이 만든 거잖아요.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모델 베이스드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있잖아요.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모르면 이 벨만 이퀘이션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델이 있어야 되고 이 모델을 이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 이걸 풀 수 있기 때문에 벨만 이퀘이션 자체는 모델 베이스가 맞고요. 하지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이 백업이란 게 이 현재 스테이트인데 바로 다음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현재 스테이트 밸류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모델 프리로 쓰이거든요.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후에 배울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같은 경우에 하나 스텝을 갔을 때 내가 리워드 받았네 하면은 전에 있던 T-1의 스테이트가 굉장히 좋은 거였어. 이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밸류를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워드로 뭔가 계속 백업을 하는 이 백워드로 계속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룰로 이게 계속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 기본적으로는 모델 베이스드고 이 리커시브 폼으로 바로 그러니까 t 플러스 1을 이용해서 t를 업데이트하는 모든 이 백워드 업데이트, 백업이라고 이걸 표현하는 이 백업을 하는 거에 쓰이게 되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모델 프리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죄송한데 좀 방정식의 클래리피케이션을 위해서 좀 빨간색을 좀 잠깐 그러니까 이게 엎어주시겠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백업을 얘기하시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요 A로 썸을 하고 S 다시로 썸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분만 보시면 요 다이아그램에서 보면 사실 S 다시와 가능한 R을 모두 썸하면서 여기서 2단계로 올라오는 의미에서 백업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면 다시 A를,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어떤 이런 식을 쓸 때 이 컨디션을 썸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가는데 얘는 지금 오히려 그 주체,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닌 주체를 썸하면서 계속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백업이라는 네, 얘기인 네,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서 네. 시작해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갔다. 그게 그렇죠.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교수님께서 모델 프리 얘기하시면서 지금 하신 말과 지금 제 생각이 이제 뭔가 언클리어한 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든 S 다시에 대해서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 사실 모델 베이스드인 거잖아요. 근데 TD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사실 그 전 단계만 아는 거지 이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네, 그렇죠. 그 미스테리가 이제 뒤에 설명이 되겠죠? 네, 요 그렇죠. 부분이. 이제 그 뒤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과 템포럴 디퍼런스의 관계도 나오는데 템포럴 디퍼런스나 몬테카를로는 엄격하게 샘플 베이스드고요.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고 딱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몬테카를로를 하려면 이따가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몬테카를로를 하려면은 어떻게든 이제 뭔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이제 뭐 에이전트가 가상의 샘플링을 하는 게 가상에서라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얘가 쭉 경험하면서 쭉 갔다고 그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없어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도 얘 그냥 현재 경험을 쭉 축적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나 몬테카를로 방식, 모델 프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푸는 요 다음에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나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은 이 다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옵티멀한 거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조금 더 들으면서 네.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으로 가기 전에 이 액션 밸류에 대한 또 벨만 이퀘이션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액션 밸류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을 풀기 전에 사실 요 교과서에서 엑서사이즈를 두 개를 내준 다음에 그걸 합치면 요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요 그 액션 밸류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풀게끔 이렇게 유도를 다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3.18에 보면은 요 S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여기 Q 밸류 펑션이 있고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과 액션 밸류 펑션 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액션 밸류 펑션에다가 요 한 단계 백업이죠. 그래서 팔러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곱해주고 이거를 이제 다 더하면 요 밸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이 됩니다. 요게 다 그 익스펙테이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요 p, x의 요 합이 이제 익스펙테이션인데 요게 fx여도 상관이 없거든요. px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다 x에 대한 이 펑션의 expectation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probability가 되고요. 요게 펑션이 돼서 요거에 대한 기대값이 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probability의 베이지안 probability S 기분 A 이렇게 가서 이렇게 probability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대값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강화학습이 항상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가 맞아요. 네. 개념 하나하나가 굉장히 서툴한 맞아요. 의미들을 네. 갖고 있어서 그걸 잘못 삐끗하면 이제 맞아요. 저쪽으로 가는 그런 네, 경향이 네,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디파인을 잘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좀 액션과 폴리시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상한데 꽂혀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액션은 액션이고 그 액션이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각 액션들이 어떤 프로버빌리티를 갖추고 있는가가 이 폴리시인데 그렇죠. 액션과 폴리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엔티티가 좀 인디펜던트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액션이 할 수 있는 내가 에이전트로서 할 수 있는 액션이 10가지다. 무슨 폴리시를 취하든 총 해서 10가지라고 정해져 있으면 폴리시 1은 액션 10가지를 이 스테이트에서 probability 이렇게 저렇게 배분한 그쵸. 그거에 반면에 폴리시 2가 있다면 또 있다면. 다른 probability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시와 액션은 사실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은 하나의 그냥 하나의 뭐 엘레멘트고, 엘레멘트고 네. 폴리시는 그것의 그거에 대한 체인인데 이제 probability function. 네. 어떤 컨텍스트가 있는 그래서 그 파이 1 예를 들면 제가 네, 그냥 네. 호칭을 부르자면 파이 1은 이러한 컨텍스트의 액션의 체인이고 파이 2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항상 요 파이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요 파이에 대해서 기대값을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네. 그거 하나하나가 조금 주의 깊게 네. 보셔야지 사실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그러면은 이 액션 밸류 펑션을, 그러니까 현재 T에서의 액션 밸류 펑션인 거죠. 를 다음 S 프라임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으로 나타내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서 SA, 요게 이제 현재 액션 밸류 펑션은 아마도 요게 이제 합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probability, state transition probability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S 다시, R이 R이 들어가고, S, A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갈 텐데, 요거는 요 다음에 요 R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R 플러스 discounted next state가 돼서 요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맞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가지를 이제 결합을 하면 Q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백업 다이어그램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는 열린 원에서 시작했다면 이제 닫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액션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 뭐 요거는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고 요 G를 또 한번 또 요 아까 3.9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보다 간단하죠. 요 오른쪽 게 이제 간단합니다. 오른쪽 게 요 밸류 펑션이 요로 들어가는 거죠. 요로. 그죠? 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다음 그러니까 요게 다 다시가 되는 거죠. 다시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Q를 next Q로 표현하는. 요것도 이제 조금 더 레이텀 그러니까 시멘틱하게 풀어내 보자면
현재의 액션 밸류 펑션은 다음 스텝에서의 액션 밸류 펑션의 디스카운티드 된 액션 밸류 펑션과 즉각적인 리워드가 또 여기 주어지니까 즉각적인 리워드의 웨이티드 썸이다. 웨이티드 에버리지. 그 프로버빌리티를 이용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즉각적인 리워드와 다음 스텝에서의 액션 밸류 펑션을 다 더해가지고 기대값을 만드는 게 바로 현재 액션 밸류 펑션이다. 라고 만든 게 바로 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쿠에이션입니다.